네, 주말 잘 쉬셨습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자, 뉴욕 증시는 2거래일 연속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금요일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도 헤드라인을 통해서 세 가지 이유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하락 때에도 경기 침체는 경제 지표에서 출발을 했었는데요. 금요일장 역시 고용과 관련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게 되면서 조금 더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물음표가 시장에 찍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주요 은행들은 연준의 뜻과는 다르게 이제는 25bp가 아니라 빠르게 그리고 더 멀리 이렇게 진행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50bp에 대한 가능성들을 쏟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또 하나의 변수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되겠는데요. 이제는 주요 경합주를 제외하고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초박빙이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면서 시장에 혼란을 좀 더 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반도체 쪽에서는 인텔이 다시 한번 급락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투심을 흔들었고요. 그런 가운데 실적을 잘 발표했지만 그래도 테슬라는 경기 침체를 이기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거기에다가 광고 쪽에서는 스냅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이렇게 전반적인 하락세 속에서 필수 소비재만이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6개 주요 이슈들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어쨌든 미국 시장은 흔들리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헬스케어, 바이오를 좀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 소식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폭락장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을 피해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방산과 관련해 긍정적인 내용들은 이어져 가고 있고요. 티메프, 위메프와 티몬의 이런 사태 자체가 점점점 확산을 하게 되는 흐름입니다. 장외 시장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리포트 3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장은 내려가고 있지만 목표가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알짜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롯데그룹의 종합식품회사입니다. 롯데웰푸드와 관련해서 최근에 지난주에 긍정적인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까지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애플과 관련된 BH입니다. 역시 목표가 상향 조정되어 있고 2분기에도 실적이 좋았는데 3분기에도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이유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업황 자체가 안 좋지만 4대 석유 회사 중에서도 차별화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금호석유의 실적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미래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증시 3대 지수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나스닥을 중심으로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이날 다우 지수가 1.5, S&P 500이 1.8, 나스닥 지수가 2.4% 밀리게 됐고 반도체가 크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5.1%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전일 ISM 제조업 지표에서 시작됐다면 이번에는 고용 보고서에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흐름들이 연출됐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이 물가 상승을 압박해 왔었던 미국의 뜨거운 노동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식어가고 있는 것으로 경제지표에서 나와줬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1만 4천 명 늘었다라고 현지 시간 2일 밝혔는데요. 이는 직전 12개월간 평균 증가폭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고 전문가 전망치 18만 5천 명도 크게 밑돌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7월 실업률도 4.3%로 6월 대비 올랐고요. 4.1%를 예상했던 전문가들의 전망치 역시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7월의 실업률은 지난 2021년 10월 4.5% 이후에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예상 대비 미국 경기가 빠르게 식어감을 시사했습니다. 자, 이제는 금리 인하가 문제가 아니라 경기 침체 쪽으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두 번째 헤드라인을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을 빨리 막기 위해서 미국의 주요 은행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쏟아냈습니다. 자, 7월에 고용 보고서가 악화된 것으로 나오면서 IB 쪽에서는 9월부터 빅스텝을 연달아 밟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내놨습니다. 시티그룹과 JP모건 체이스는 기존에 이제 9월부터 25bp씩 3회 내릴 것을 예상했었는데 9월과 11월에는 50bp씩 내리고 12월에는 25bp를 내릴 것으로 전망을 수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골드만삭스, 바클리, TD증권에서는 기존의 9월과 11월만 25bp 인하를 전망했었는데 이제는 9월, 11월, 12월 모두 다 25bp씩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은행들이 전망을 내리면서 CME 패드워치 쪽을 보게 되면 9월 미국의 기준금리가 50bp 인하될 가능성이 하루 만에 22%에서 69%로 급등했고요. 또 연말 기준금리가 4에서 4.25%로 총 125bp 인하될 가능성 역시 같은 기간 2.6%에서 43.7%로 대폭 올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 대선의 이 지지율 역시 계속해서 초박빙의 양상으로 넘어가서 시계 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 지지율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또한 대선 승패를 좌우할 7개 경합주의 지지율은 50대 50으로 굉장히 팽팽한 초박빙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의 첫 여성 부통령이자 인도계 흑인인 해리스 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체해 민주당 후보가 된 이후 민주당의 지지층이 더 결집한 양상을 드러난 것으로 분석을 했고요. 유권자들은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더 활력 있고 집중력 있고 유능하다라고 평가를 했고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강인함과 업무 추진력에서 더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자, 다음은 특징주 들어가겠습니다. 인텔이 또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실적도 안 좋았고요. 인력 감축에 대한 내용과 배당도 안 하겠다라는 소식이 겹치게 되면서 이날 종가 기준으로 26%나 인텔은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로 인해서 반도체 업종에도 이러한 피해가 퍼지는 흐름이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것 때문에 5.1%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날 인텔은 26% 하락한 21달러 4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는 테슬라입니다. 중국에서 생산한 테슬라 차량들의 인도량이 크게 개선됐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되면서 이날 테슬라도 4.2%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하락은 경쟁사, 그리고 은행주, 여행주, 그리고 항공, 크루즈 업종에도 안 좋은 투자 심리를 퍼뜨리게 하는 그런 재료가 됐습니다. 자, 세 번째는 광고 쪽에서 스냅이 되겠습니다. 부진한 매출, 거기에다가 전망도 안 좋게 되게 되면서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텔만큼이나 밀렸는데요. 26% 급락하면서 9달러 36센트, 광고 환경이 더 악화됐다라는 얘기를 사측에서는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하락세가 나온 가운데 필수 소비재가 견조하거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대표적으로 프록터앤갬블 같은 경우에는 2.65%, 코카콜라, 펩시코, 크래프트 하인즈 이러한 종목들은 올랐고요. 여기에 더해서 일부 이 부동산과 관련된 리츠 종목들, 유틸리티 업종들은 생존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P&G는 지금 2.6% 상승하면서 170달러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